실리콘밸리 사상가, 벤처캐피탈 교수님 등으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밸리토크. 오늘은 세계적인 뇌 과학자이시자 창업가이시죠. 이진형 스탠포드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진형 교수님으로부터 교육의 미래, 그리고 뇌과학 또 사업 연구, 앞으로 학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처음에 이 연구에 뛰어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회로 기판이 있으면 그 회로 기판에 이렇게 딱 납땜해서 고치잖아요, 전자회로. 그런 거 우리는 왜 할 수 없는가?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목표였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측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뇌에 관한 모델을 만들고 그런 일을 계속 해왔어요.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자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뇌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적은 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뇌의 동작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몇 가지 동작들에 대해서 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고, 그거를 측정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뇌를 어떻게 하면 더 학습을 잘 시킬까 해서 혼자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실험을 스스로 해볼 만큼 관심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관심을 어떻게 제가 하는 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박사를 마칠 무렵쯤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외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뇌질환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걸 깨달으면서 이건 내가 고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뇌가 회로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관심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도 새로 알게 되면서 내가 전자공학자로서 배운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쓸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가 뇌질환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해서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반응을 얻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일을 직접 한다고 했을 때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대도 굉장히 많았는데, 못 푸는 문제고 못 푼다는 거는 경험으로 직접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knowledge로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한번 사는 인생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직접 외할머니가 편찮으신 걸 겪으면서 모티베이션 자체도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지금까지 받은 교육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라는 이해를 통해서 그걸 하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제공해줬던 가장 중요한 엔티티가 사실은 미국 보건복지부였어요. 외국인이었던 저에게 그냥 그야말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프로포설을 썼는데, 그 프로포설을 펀딩을 해줬어요. 그 펀딩으로 인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잡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계속해서 제가 조금씩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도 NIH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심사하는 과정에 가봤을 때 사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민주주의구나 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서포트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펀딩의 기회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계속 펀딩 메커니즘을 가지고 펀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컨벤셔널 아이디어에만 펀딩이 계속 가는 것 같다 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만든 상위 시리즈로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운이 좋게도
제가 처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부터 그 상들이 만들어져서 사실 그 시리즈에 있는 상을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했을 때 처음 받은 상이 NIH Pathway to Independence Award라는 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새로운 인디펜던스를 찾아서 가는 그런 학생에서 교수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처음 받으면서 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만들어진 게 NIH Director's New Innovator Award라는 거였어요. 새로운 혁신자상. 제가 처음 교수가 딱 되었을 때 그 상을 바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아이디어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Pioneer Award는 이제 조금 더 established 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임팩트를 내는 일을 했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Pioneer Award였는데 외부인으로서 전자공학도로서 헬스케어 문제에 들어와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NIH에서 마련해준 패스를 통해서 그 established 된 사람에게 주는 상까지 받게 된 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스스로는 인간 승리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상이었습니다. 사실 과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뭔가 중요한 브레이크스루가 있은 후에 그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뇌과학에서는 그런 중요한 브레이크스루가 제 생각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missing piece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뇌 질환 치료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 질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뇌 안에 질환이 생기면 무슨 플래그 같은 게 생기는구나. 그럼 플래그를 한번 없애보자. 플래그를 없애는 것은 뇌 질환의 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플래그를 없애는 거는 없앴을 때 질환이 치료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러한 방식으로 뭔가 뇌에 대해서 알게 된 클루를 바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야말로 보물찾기 모델로 모든 걸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뇌 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적은 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동작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시면 뇌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지난 넘어지셨나요? 아니면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셨나요? 물론 중요한 클루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고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고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그 동작 상태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연구에 뛰어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우리 뇌질환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그때 떠오른 이미지는 이렇게 회로 기판이 있으면 그 회로 기판에 이렇게 딱 납땜해서 고치잖아요. 전자회로. 그런 거 우리는 왜 할 수 없는가?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목표였는데 그때 막연하게 생각한 뇌가 그게 할 수 있게 되려면 뇌를 돌리는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되겠다. 소프트웨어가 무슨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 소프트웨어가 잘못됐을 때 정상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측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뇌에 관한 모델을 만들고 그런 일을 계속 해왔어요. 지난 10여 년간. 근데 이제는 중요한 몇 가지 동작들에 대해서 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고 그거를 측정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점차 뇌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은 비즈니스 모델이 연구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발견을 하고 그걸로 연구 논문을 내는 게 학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거기까지로는 제가 풀고자 했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그 기술들을 가져다가 직접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발한 기술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 영역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저희가 선택한 게 간질인데요. 그 기술에 관해서는 지금 FDA 승인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고 올해 말쯤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Alzheimer's disease 그리고 empathy에 관한 디지즈에 관해서도 그 psychiatric condition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 발견이 있어서 그런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자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이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씩 각종 질병에 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다 더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에는 정말 장애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지금까지 이룬 연구 업적이 저는 한 5년이나 10년 전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창업을 한 이후에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는 제 마음의 속도와 현실의 속도에 약간의 괴리가 있긴 하지만 현실의 속도를 감안했을 때도 올 말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상품이 나와서 정말 환자가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보는 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남이 주는 상을 목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벨상 주신다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근데 저의 목표는 한 번도 무슨 상을 받는다거나 어떤 recognition을 받는 거를 제 개인의 영달을 목표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상이라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뇌질환에 대한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치료를 이룬다면 혹시 상을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엑스포넨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떠한 플랫폼이 정착되면 그 안에서 발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해온 이 일에서 저희가 첫 번째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순간에서 다른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날까지는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팬데믹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죠.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영역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과학이 가지는 사회적인 임팩트, 그거에 관한 책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회 현상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나깨나 뇌에 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도 뇌에 관한 합병증이나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이제 뇌 질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질환은 그냥 생기면 고치는 거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인식에서 예방이나 그거에 대한 어떠한 프로액티브한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저희가 하는 일도 이제 뇌에 관해서 질병이 생긴 환자에 관해서만 와서 진단을 해주고 치료 방법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질병이 특별히 없으신 분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뇌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저희가 원래 하던 일이 다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한 일을 할 생각을 하지는 않다가 이런 면에서 사회적 관심도 있고 사실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어떤 회로가 완전히 망가져서 질병 증상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계속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컴퓨터도 계속
다이그노스틱스를 하고 있으면 조금 고장 났을 때 고칠 수가 있듯이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원래 이제 뇌질환이 많이 증가됐던 이유가 다른 의학기술의 발달로 에이징 포퓰레이션이 생겨서 이제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 같은 그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소셜 아이솔레이션으로 인해서 멘탈 디소더, 그 사이키아트릭 디소더가 생기는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뇌질환이 여러 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정말 심각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뇌질환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멘탈 헬스의 문제는 각자가 나는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질병까지의 단계에 이르지 않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뇌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측정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체중을 잴 수 있으니까 그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듯이 나의 뇌의 상태, 나의 멘탈 헬스를 측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메인테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원상복귀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서스테이너블 하진 않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공순위가 되었으니 공부를 해서 회사에 취직했다가 명예퇴직을 당한 후에 피자 가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기술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 교육이 미국 교육보다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네거티브 커노테이션이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어떠한 것들은 주입식으로 빨리 배우는 게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어릴 적부터 너는 네가 결정의 주체고 네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과 동시에 너는 다 잘해, 그냥 너 맘대로 해,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못됐을 때 책임도 다 저에게 물었습니다.